현재에는 이 70주년을 기념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싹 그냥 다 빠지고 그냥 애국주의를 위한 어떤 키워드로 너무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기사 내용을 보고서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역주의이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역사 뉴스는 9월 6일 날의 기사입니다. 중국에서 6.25 때 금성전투를 배경으로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한국으로 수입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영화를 수입하게 된 영화 배급사 사장은 9월 8일 날 이제 사과를 하고 수입 취소를 결정하게 되면서 이 일은 일단은 일단락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개도님께서 이, 이, 이 기사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친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사실 거의 전부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영화가 금성대전투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내 상영이 허가됐다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9월 6일에 나온 기사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 일단 처음에는 앞에 여기 정도까지는 이 전투가 어떤 전투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데, 어, 일단 첫 번째는 기사에 따르면 이 영화가 한국에서 뭐 개봉이 되거나 아니면 수입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부여했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이 영화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라는 전제를 깔고 기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한국의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이두에서는 굉장히 이 영화 자체가 항미원조 7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이면서 이 인민해방군이죠. 이제 중국 군대를 굉장히 영웅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설명들을 바이두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많은 포스터가 있는데 그 포스터 중에서는 뭐 한국군 사단의 피로 이제 금강천에 물들였다라는 식의 이런 우리 한국군을 굉장히 한국군의 비극을 자기들의 어떤 영웅담처럼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영화사 대표는 이제 극장 개봉용이 절대 아니고 가정용 IPTV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수입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제 이 내용을 전달하고 나서 이 전투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짚어주면서 기사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시고 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그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역주의이다. 먼저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하면, 일단 중국이 6.25 때 그 참전해가지고 승리했다라는 거를 좀 미화한 영화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일단은 심하게 좀 드네요. 이게 굳이 음, 한국에서 그러니까 개봉은 아니면 IPTV를 통해서 제공이 됐어야 하는 영화 소재인가라는 좀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요 내용을 이제 기사를 가지고 올 때는 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항미원조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우리 채널에서도 일찍이 다룬 적이 있었던 항미원조와 관련된 어떤 반중 정서라든지 이런 내용들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오게 된 건데요. 일단 그러면 항미원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우리 채널에서도 한 두세 번 정도 다룬 적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항미원조 미국에 저항하고 조선을 지원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중국 정부나 중국 학계에서 한국 전쟁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항미원조 전쟁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다른 또 개설서를 찾아봤더니 이 항미원조라는 표현하고 또 연관이 깊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인민지원군이라고 이때 파견된 군대를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인민지원군인데 이 지원군이라는 표현이 중국 군이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이 직접 참전을 했다라기보다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식의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하고의 전면전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근데 이게 또 중국의 현재에는 이 70주년을 기념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싹 그냥 다 빠지고 그냥 애국주의를 위한 어떤 키워드로 너무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기사 내용을 보고서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음, 일각에서는 이 영화가 들어온 것이 이제 정부의 친중 정서가 있고, 이-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영화의 수입을 허가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사실인지 좀 궁금합니다. 음,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 내용은 이따 다시 보고요. 이 언론에서 이 내용이 일단 발화가 되고, 근데 언론에서 발화가 되기 전에 아마 제 추측으로는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먼저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발화가 한번 되고, 2차로 불을 붙인 게 이제 이렇게 우리 한국 보수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재 이제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죠. 여당과 야당 여러 당들이 다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뭔가 보수 정당 측의 후보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부의 문제로 좀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조금 문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보시면 사드 배치 이후에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이제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하고 이제 굴욕적인 외교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대중국 굴욕 외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북한의 시각에서 제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청소년들에게 침략 전쟁 영화를 보여주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수입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뭔가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조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이제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들이 이제 정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 등급을 부여하는 곳이 이제 영상물 등급위원회인데 이제 제가 아까 기사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서 언급을 한 것처럼 아까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그렇고 그 조선일보 기사와 또 다른 기사들을 본 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저 영화의 수입을
뭔가 허가해줬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 영등위라는 기구 자체가 뭔가 이 영화의 수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니고 이것을 허가해주고 또 보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마도 70년대, 80년대 정도에 이제 어떤 영화 수입들을 좀 통제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마 이전의 역사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흐르면서 96년하고 200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 이거는 수입사에서 우린 이런 영화를 수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올리면 영등이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떠나서 이것이 뭐 폭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제 관람가, 몇 세 관람가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제들부터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물론 좀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고도된 측면도 있지만 이 한국 전쟁이란 게 어쨌든 우리 현대사에서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고 또 중, 중국 인민군이 이제 한국 전쟁 때 참여를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대중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중국 측에선 이런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 그런 의도가 좀 궁금하거든요. 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뭐 이게 뭐 중국이 이제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그러니까 제작을 하고 했냐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중국 영화 산업을 이야기할 때 저도 이거는 좀 어제 전에 지인한테 좀 전에 들은 건데 이거 원래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개방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국가 주도에서 그 영화 제작자들에게 영화 제작할 영화들을 좀 할당해주고 그 제작자들은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받고 그 영화를 제작을 하고 그것을 이제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영화를 개봉을 하는 방식을 운영을 했다라고 하고 개방화 이후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당에서 운영하는 그 회사도 있고 뭐 민간 기업도 있고 근데 그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 공산당의 자금을 많이 끌어받는 회사들 있고 그런 배급사들이 중국 공산당 영향을 받는 배급사들이 지금 현재 이제 그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관제 영화를 생산해내고 있는 구조라고 하고 있고 이런 관제 영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중국의 이런 역사 문제를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선전하려는 도구 플러스 21세기 중국은 G2 국가 중에서 이제 미국을 제치고 모범적인 국가 될 것이다라는 홍보용 영화를 이제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그 흐름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금성대전투라는 영화 역시도 정말 철저하게 이런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자국 중심주의, 자국 미화라는 목적 아래 만들어진 영화 중에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화 말고도 더 많은 영화가 있을 텐데 하필 그 위즈덤 필름인가 하는 그 회사가 이 영화를 초이스 해가지고 수입 배급을 결정을 하면서
이것이 논란이 된 거지. 우리가 뭐, 비단 이런 영화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국 공산당 정부의 입맛에 맞는 영화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우리가 모른 채 전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상영이 되고 있는 것이 뭐 이제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묘하게도 이게 그 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이 금성대전투를 만든 감독이 관우라는 사람인데 그 800이라고 해서 최근에 그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군이 상해에 쳐들어왔을 때 800명이 그걸 이제 방어하는 굉장히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면서 항해 투쟁의 그 역사를 다룬 그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군이 미군을 맞아서 굉장히 영웅적으로 싸웠던 이 금성대전투라는 거를 부각시켜서 똑같은 감독에게 이걸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그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이제 이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벌어지고 중국군이 참전을 뭐 결정을 하고 더 참전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한국 전쟁 때 중국군의 그 전술을 인해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인해 전술을 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그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을 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전 활동을 펼치는데 그 선전 활동을 펼칠 때 특히 많이 동원됐던 방법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일본을 동일시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둘을 약간 둘 다 제국주의의 어떤 앞잡이로 이렇게 딱 등치를 시켜가지고 일본인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중일 전쟁부터 이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일본인들이 했던 그런 잔악한 행위들을 미군이 했던 행위들하고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 이렇게 해서 섞어서 미군은 우리한테 물리쳐야 되는 존재다라는 식의 그런 선전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미군과 일본군들한테 얼마나 심하게 피해를 당했고 핍박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다 공유하면서 발표하고 이러는 모임 같은 것들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항미원조에서 미국이라는 존재는 거의 일본군하고 등치되는 존재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는 중국이 뭐 단순히 이제 현재의 어떤 지투 갈등뿐만이 아니라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자기들은 언제나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워왔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항미원조의 유니버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각 영화사들한테 이런 영화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들었고 그 중에서 가장 스타 감독이 만든 이 영화가 뭐 아까 제가 이제 바이두 이렇게 찾아보니까 막 역대급의 또 관객몰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 항미원조 7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영화들 중에서 이제 한 영화가 수입돼서 들어올 뻔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기사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네티즌들도 그렇고 이 수입 배급을 수입 배급이 이루어진 상황들이 뭔가 중국 정부하고 짜고 쳐가지고 한국에 뭔가 이런 선전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식으로 좀 틀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중국 정부에서는 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엄연히 그냥 자본이 오가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상황이고 더구나 이제 아까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는 뭐
이런 한국군 사단의 피로 물들인 전투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뭐 포스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요 이제 내용들을 좀 준비하면서 바이두도 찾아보고 바이두에 나와 있는 이 금강천 포스터들을 한 40개를 봤어요. 3, 40개를 봤는데 이런 내용의 문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뭐 기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자료 사진 같은 거라도 올려놓든지 그랬으면 더 사람들이 보고 아 진짜구나 이러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 봐서는 좀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야 될 언론들이 좀 거짓으로 오히려 이런 반중 정서를 더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보면서 동일하게 느꼈는데 이 수입 영화사 대표가 이제 사과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영화사 대표가 이걸 의도해서 뭔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이게 지금 금성대전투가 중국에서 지금 개봉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수입해 온 건데 이게 중국에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내용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피를 약간 불러일으키는 외국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아 그걸 이제 한국의 IPTV로 하면 돈 좀 벌겠구나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상업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그냥 생각에서 그냥 그런 의도에서 그냥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제 영화사 대표 자체도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걸 너무 과하게 몰고 가는 건 언론이라든가 정치계에 좀 문제가 분명히 있진 않나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음, 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또 내부적으로도 그 국가의 결속을 단결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런 영화를 만들고 있고 이런 역사 해석들이 계속 주변 국가의 마찰을 분명히 일으킬 것이고 우리도 사실 그런 중국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다만 그 비판을 할 때는 좀 제대로 된 사실, 팩트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도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이번에 기사 준비한 건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